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내화물과 생석회 등을 생산하는 기초 소재 사업과 음극재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너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에너지 소재 사업이 68.7%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에 주가에 어떤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하지만 2017년도 중반부터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이제 장기 투자 기업으로 좀 거듭이 났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하지만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최근에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주도주였고, 자, 하지만 이때는 이제 밈 주식으로 엮이면서 이제 기업 가치랑 상관없이 너무나도 크게 이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거품이 많이 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70만원 가는 기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밸류에서 70만원에 갈 수 없는 기업인데 갔잖아요. 그냥 아무 기대감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밈 주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갔던 거고, 여러분들 지금은 다시 제 같이 찾아오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쉬어가는 구간, 제 같이 찾아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가파르게 내리면서 거의 70만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44만 9천원까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지금의 하락세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조만간 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일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좀 물린 분들도 계실 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또 여전히 좀 수익 구간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각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이제 최근까지도 큰 그림에서는 포지션에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뭐 어떤 한쪽이 계속해서 사거나 팔고 이런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고 좀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포지션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면요,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어쨌든 한 자릿수를 좀 유지를 많이 해주면서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과거에는 두 자릿수를 좀 많이 기록을 했었어요. 자, 어쨌든 최근에 좀 양호해졌고, 자, 이어서 대차장고 보시면 여전히 이제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 자, 과거에 3개월 전에 540만대에서 지금 570만대, 큰 변화 없죠. 그래서 차트로 다시 보셔도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 횡보세요. 이때 잠깐 내리긴 했지만 다시 이제 원위 취해됐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장고가 뭐 꾸준하게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 비중도 양호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매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1조 3천, 1조 4천, 1조 5천, 1조 9천, 3조 3천, 올해는 5조 6천까지 올라옵니다. 자, 한 번도 눌린 적은 없어요. 매출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시면요, 1000 그리고 900 이때 눌립니다. 600까지 눌렸다가 자 반등합니다. 1200, 1600, 2700. 그래서 반등한 이후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이제 상승폭이 좀 굉장히 좀 크고요. 자, 당기순이익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눌리죠. 자, 눌렸다가 1300에서 290까지 눌렸다가 다 계속 이제 반등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횡보세가 좀 있었어요. 1300, 1200. 그리고 올해는 더블업 2배가 됩니다. 24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특히나 굉장히 좋다. 그리고 최근의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제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시면요, 25, 71, 103, 60, 74, 119.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올해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100 초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 이어서 ROE 보시면 18, 11 이제 과거에 괜찮았고, 이제 이때는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었어요. 실적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3, 8 이렇게 나왔었고, 작년에 또 다시 한번 눌렸죠. 4.8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다시 회복이 되면서 9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양호해졌고요. 이어서 주당 순이익 보시면 2,000, 1,500, 400, 1,700, 1,500, 3,000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기 순이익과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한번 크게 눌렸다가 반등 이후에 횡보, 그리고
있고 올해 2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 상당히 좋고, 자, 이어서 동사 배당금 보시면요, 작년에 300원, 재작년 300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어쨌든 328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은 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당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157배, 자, PBR은 13.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 상황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고평가 구간입니다. 과거에는 더 고평가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짝 비싼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지금은 한 30만원 중반대로 보시면 돼요. 요게 적정 주가고, 어쨌든 이때는 너무 과대하게 좀 평가가 됐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재가치 좀 찾아가고 있다, 이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부터 보시면 일단 전년 대비해서 48.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5.6% 감소하면서 이제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좀 아쉬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시면 주요 고객사의 유럽향 출하량 감소 및 단결정 수율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다만 이 양극재 부문 수익성은요,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은 줄었지만 고사양 제품인 N86 이제 판매 비중이 좀 확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좀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좀 훼손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차세대 제품인 단결정 양극재가 도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올 2분기까지는 초기 양산 단계이기 때문에 신제품의 수율이 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에 들어서면서 단결정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율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익성도 함께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안 좋았지만 3분기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기대를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치적으로 좀 봤을 때는 3분기, 자,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9%, 거의 50% 가까이 올라오고요. 자, 영업이익도 13%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확실히 개선세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장기 투자 종목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료가 좀 좋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양극재 캐파 확대로 인해서 매출과 이 수익성이 더 늘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사는 중장기 생산 능력을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7만 톤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회사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자, 이는 현재 생산 규모 대비해서 양극재는 10배가량, 그리고 음극재는 5배가량 확대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양극재 이제 캐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61만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만으로 잡았죠. 그래서 39만 톤이나 올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 좋은 상황이다, 업황이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겠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하락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진입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하방이 더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규 진입은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유 중인 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목표가 먼저 드릴게요. 55만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어디까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는 반등 구간은 한 40만원 언저리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연말로 갈수록 개선이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 물리신 분들은 일단은 투자에서 좀 잘못이 됐죠. 이렇게 급등하는 데서 손절가 무조건 잡으셨어야 됐고, 어쨌든 물리셨다면 뭐 손절할 수 있는 분들은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 보는 것도 방법인데, 손해가 좀 크다, 이미 좀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 못 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은 지금 계속 보유하시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여기서 더 빠질지언정 그냥 장기로 보시면 어쨌든 다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목표 주가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이제 최대한 좀 빨리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55만원까지 차후에 딱 보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손해가 좀 커서 물 한번 타야 될 것 같은 분들은 일단 지금 타지 마시고 이제 하락이 진행이 끝난 다음에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그때 한 번 정도 가볍게 좀 타셔서 이제 평단을 좀 낮춰주시면 충분히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 타야 되는 분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내용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